네, 지금부터는 아주 흥미롭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거리를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에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코로나19 출구를 찾기 힘든 이유. 란 제목이고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 좀 대략적으로 6가지 이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 기자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정도의 준비는 우리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분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저자가 어떤 분인지부터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 기고문을 쓰신 분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순관 원장입니다. 저희가 한번 모셨었죠? 네, 저희가 한번 모시기도 했었고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일단 감염내과 전문의세요. 그래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과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병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택치료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택치료 체계를 좀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 또 잘 세팅을 하셔서 시범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애초에 임순관 원장이 의도했던 대로 재택 치료가 자리를 못 잡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짜고 지역 수준에서 중앙 수준에서 이것이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해오시고 실천도 직접 해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견해를 한국이 코로나19 출구를 찾기 힘든 이유라는 이제 기고로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고에 주목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코로나 특보에서 작년 12월, 올해 1월부터 설도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같이 소개하고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미크론 유행 언제 잦아들까? 그러니까 언제쯤 잠잠해질까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임승관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나서 가능한 얘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상당히 임 원장님이 좋은 기고를 써줬어요. 제가 이 기고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굉장히 예리한 시각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 수준 감염이 되어야 종식으로 갈 수 있다. 기본이 이제 틀은 이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는 항목별로 것을. 다룰 거니까. 항목별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태까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 시점에서부터 2주 동안에 치명률을 계산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부터 6주 사이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부터 거꾸로. 그때 치명률이 0.1049%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0.1049. 그러는데 오늘부터 4주의 치명률을 계산해 보면은 사망자는 2,703명이 나왔고 감염자는 440만 8,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0.06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100% 정도 되는데요. 신규 확진자에. 여기에서 지난 한 달의 치명률이 0.0613%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난 한 달 동안의 감염자가 얼마라고요? 440만 8,400명 가까이 됩니다. 440만 8천. 오늘 우리 전체 누적
확진자가 550만 명 정도 되니까 전 인구 대비 약 10% 정도가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임승관 원장께서 이 기고문에서 얘기하실 때 외국 데이터를 일부 소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것입니다. 임 원장님은 우리 국민이 많이 감염이 되어야 종식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많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데이터에 보니까 20% 내외 그러는데 PCR 검사가 아닌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40% 정도의 감염자가 생겨야 비로소 종식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오미크론인 경우에 오미크론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인구 대비 오미크론의 감염이 20에서 40% 정도 되어야 종식에 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임승관 원장은 이것을 많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오미크론이 대세일 때 우리나라에 440여만 명이 감염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되려고 하면 거의 1,00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가 되려고 하면 40% 정도 되려면 2천만 명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440만, 많이 잡다고 하더라도 5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지점은 예.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지난 한 달 동안의 누적 치명률은 0.0613%. 오미크론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주우세종이 되어서 우리 국민을 감염시킨 것은 약 500만 명 정도. 그리고 종식을 얘기할 때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는 전 인구 대비 20에서 40%. 그러니까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에서 2천만 정도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500명 수준이라고 하는 점. 500만 명. 500만 명 정도 예. 된다고 하는 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00만, 1,500만 명, 뭐 많게는 2천만 명까지 감염이 돼야 이 사태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꼭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는데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해가 된다는 네. 거예요. 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린 연령대는 그러니까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0세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가 다 백신 접종을 했다고 보는 거죠. 2차를.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고위험군이니까 3차 또는 4차 백신 접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고령층은 3차, 4차, 그다음에 모든 나머지 국민은 2차까지 다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왜 있다고요? 이것은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특징. 전파력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돌파 감염을 잘 시키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거요? 위중증으로 막는 기능은 여전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확진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미크론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100%가 백신 접종을 했고 그다음에 고위험층도 3차, 4차를 맞았는데도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특징 때문에. 그러면 오미크론이 이 상황에서도 20만, 30만, 50만 명의 확진자는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위중증 사망을 우리가 얼마나 막는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오미크론 이전과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는 확진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고령층을 어떻게 보호해서 위중증화를 막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오미크론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어서 회복된 전 인구 대비 20%에서 40%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방역을 완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좀 이따가 예.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다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럼 왜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승관 원장께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이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연장선상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성조로 늘어나는 순간에 초과 사망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당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잃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임승환 원장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속도 조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의료 체계를 정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 체계를 정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11월, 12월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확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단 하나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의 96%가 다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버티는 분들 빼놓고서는 그냥 맞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맞으신 예. 거예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네 번째 조건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병독성이 약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설사 조금 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병독성이 약한 변이종이 나오는 상황, 오미크론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승환 원장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제는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년처럼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간 겪어오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완성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번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 사례랑 좀 제가 데이터를 비교를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9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 0.28%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100만 명, 인구 대비 0.2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천 명대 수준, 지금 이제 기사가 작성된 시점인 것 같은데 7천 명대 수준, 지금은 9천 명대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숫자로 관리가 된 것이잖아요. 제가 좀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럽이나 미국은 0.2%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의 2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적 치명률이 얼마라고요? 0.17, 지금 0.17입니다. 그러니까 0.05%포인트 우리가 낮다는 거죠. 인구 대비 사망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해서 위중증 사망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병행하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예. 자, 특히 전혀 아니죠, 델타를 전혀. 기준으로 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자, 델타 때는 병원성이 큰 데다가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뿐만 아니라 3차, 4차 부스터샷을 맞아서 고령층이 항체 양이 많을 때는 감염도 막아준다니까요. 오미크론하고는 다릅니다. 오미크론은 3차, 4차,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떤 대학 교수께서 5차 백신 접종을 맞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된 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는데 델타인 경우에 우리가 고령층 60대 이상에 적극적으로 3차 백신 접종을 하면서 희생자를 대거 줄였습니다. 이때는 델타인 경우에는 백신의 접종에 따른 항체 양이 많을 때는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와서는 어떻다고요? 3차, 4차 이게 위중증은 막아주지만 감염자를 막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임승환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델타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해왔다. 외국과 비교해도 잘해왔다. 그러는데 오미크론 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신 접종을 해서 위중증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종식을 갈 수 있는데 갖춰진 조건, 즉
병상 준비가 되어 예. 있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을 막아줄 수 있고 먹는 치료제가 있는 등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오미크론은 오히려 용인하면서 감염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종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델타 때니까 맞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다른 재반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인을 하면서 적당한 확진자 수가 나와줘야 된다. 또 하나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지금의 백신이나 다른 거리두기로는 네.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네. 설대우 교수님과 임승관 원장이 완전히 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시대에는 임승관 원장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방역을 폐지하고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라는 네.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 하지만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통하는 지점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때다. 이제 방역을 완화해야 할 때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지점을 얘기해 봐야 합니다. 훈련해 본 적이 없다. 네. 예, 이제 이 부분에 임승관 원장은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부정적이세요. 이제 왜 부정적이냐면 예. 지금 우리는 방역을 완전히 폐지하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인데 시민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방역 당국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체에는 관료도 포함이 돼 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네. 의료인도 포함돼 있고 시민인 나도 포함이 돼 그렇습니다.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역 당국이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좀 더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조를. 그런데 학교 한번 가볼까요? 학교를 가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임성관 원장께서는 학교의 감염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좀 더 완화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막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국가가 오히려 종식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교사가 직접 경험을 한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에요. 2학년 10반입니다. 근데 10반의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5명 선생님이 그렇다면 뭐 상태가 되게 심각하냐? 아니에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업무를 수 충분히 있는 수행할 수 있을 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어가지고 일주일간 격리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년 10반 선생님 중에 10반 담임 선생님 중에서 5명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학생들을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안 된 나머지 5명의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학교 학사 일정이 소화가 될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과연 그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응인가?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임승관 감염내과 전문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가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때 나는 감염 걱정 없이 병실에 태연하게 들어가서 직접 간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별 취급 안 하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손 잘 씻어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코로나19 감염 산모가 출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다닐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라면 올해도 어쩌면 내년까지도 우리나라는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냐면 우리 방송에서 자꾸 여러 번 정말 수십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독감 시즌처럼 오미크론을 이해하고 완전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에 걸려도 직장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선생님들이나 학생이 가고 몸이 좀 힘들면은 집에서 쉬고 또는 더 힘든 분은 뭐 병원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독감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독감처럼 지금 왜 안 되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게. 얘기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1군 감염병으로
매겨져 있는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 정도로 낮추는 그 관리 체계는 정부 당국이 마음먹으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상황을 봐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K-방역에서 경험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고 너무 공고해서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군 감염병에서 4군 감염병으로 가능하면 빨리 옮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미크론 시대는 델타 시대와는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맞는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직장, 모든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비로소 오미크론에 자유로워지면서 좋은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구장창 앞으로 보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심지어 임 원장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올해 내내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사실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예. 이제 방금 표를 보셨으니까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띄워주시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1급 감염병이에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기 때문에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1급 감염병은 밑에 있잖아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뭐 메르스, 뭐 등등처럼 일단 걸리면은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되고 환자는 격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4급을 보십시오. 4급에 계절독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플루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강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루에 200명이 사망을 하잖아. 무섭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겨울에 계절독감으로 3,000명, 4,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계절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50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더 심하게 앓고 심하면 청소년들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문에서 계절독감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사망했다. 계절독감 때문에 0세부터 9세까지 소아가 사망했다. 계절독감 때문에 80세 이상의 100 몇 명이 사망했다라는 거 보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절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안 돌아다니거나 회사를 안 가거나 사람들을 안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계절독감보다도 더 치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년간 백신 접종하고 의료체계 정비하고 치료제도 있고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종식 선언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지금 포진이 돼 있는 관료 집단, 그리고 정치인 집단, 의료인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까지 오미크론 시대에 맞게 다시 세팅, 다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더 덧붙이실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예. 한 그렇습니다.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방역 당국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 정점이 지나고 위중증 환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